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제 기술을 여러 건을 침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는 페이스북에 주는 인터넷 전화를 일반 어떤 스마트폰 또 어떤 사무실이나 집안의 유선전화하고 연결하면 큰 시장이 형성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 세계 뭐 어떤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이렇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쇼핑몰이라든지 택배 같은 거, 퀵 서비스, 기타 다른 사업 서비스를 여기다 얼마든지 슈퍼마켓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버셨어요. 이 기술 침해하셨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아이디어 침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그 중에 오픈 AI 소라를 구성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인 침해를 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1루, 2루, 3루수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좀 고급스러운 데는 잔디밭도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있고, 관객석도 있고요. 구성 요소를 갖추려면 포수도 있고, 또 좀 더 사람 많으려면 심판도 있고, 1루, 2루, 3루수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구 복장도 있을 수 있고, 배트도 있고, 그 다음에 글러브도 있고요. 포스 마스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타 장면도 있고, 번트 장면도 있고, 홈런 장면도, 이것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따라 화면을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구장을 만들고, 야구장이 몇 대 몇 또 그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드라마 전개하듯이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2대 2인 상황과 4대 2인 상황, 또 8대 2인 상황, 이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는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안타 몇 개가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번트가 몇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또 홈런도 나오고, 이런 장면을 추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 기술을 침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장에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야구장 이렇게 이쁜 여자가 관객석에 앉아 있고, 그래서 야구 투수나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져갖고 스토리를 전개해서 영화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야구장인데 야구장하고 야구한다. 조금 전에는 플레이를 하면 야구한다가 되는 거고, 야구장은 아무 선수가 없어도 되고,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전광탑, 그 다음에 관객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야구한다하고 야구장은 틀리죠. 또는 야구 판매점. 그러면 글러브도 있고, 배트도 있고, 포수 마스크도 있고, 다양하게 유니폼도 입고 있지만, 야구한다는 그건 야구 판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 스포츠 판매점은 다른 어떤 구기종, 뭐 축구도 있고 다른 상품까지 다 감고, 그러면 종합 그건 스포츠 용품 판매장이 되는 거예요. 테니스 라켓도 있고. 이렇게 해서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가 하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놓고, 가장 기초적인, 그래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스토리를 전개해가고 AI가 스스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AI의 어떤 성격도 규정할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밝은 성격, 만화 같은 거 우리가 그릴 때 캐릭터를 밝은 사람, 또는 개그적인 사람, 또는 거친 사람, 뭐 이렇게 약간 꾀돌이, 또는 어떤 사람은 좀 얄미운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듯이 AI에게 학습을 통해서 어떤 특정 밝은 성격을 강화시키거나, 개그적인 강화시키거나, 폭력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거나 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재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렇게 뭐 피아노를 잘 쳐, 이 사람은 무술을 잘해, 어떤 사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AI를 성격 플러스 재능을 갖춰서 인간이 가져야 될 고유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떤 것을 자유 선택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이 하듯이 그것을 발달시키는, 성격도 발달시키거나, 또는 어떤 관련된 공부를 지가 스스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서 어떤 직업을 만들어내거나, 다양한 캐릭터와 재능을 가진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AI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을 침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단순 구성 요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AI를 학습하셨다. 이 기술을 저는 그 단박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제가 이걸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AI 훈련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만화 캐릭터 같은 걸 만들 때 보면은 만화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만화다 또는 만화 영화다, 일반 드라마 영화다 했을 때 구성 요소를 존재합니다. 만화 그릴 때 사람이 나와야 되고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뭐 산도 있을 거,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집안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가구와 움직이는 동물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구성 요소로서 화면을 구성한다는 거죠. 만화 영화 그릴 때는 동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막 움직이는 장면을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화면은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연달아서 그려서 만드는데요. 이것을 파일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사람 실제 존재하는 사람 파일 10,000개. 그래서 파일을 갖다 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동작시킨다는 거죠. 동작 프로그램 만들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또는 만화 이런 것들을 만화 영화를 제작한다는 거죠. 또는 가상인물 또는 그것을 만화적으로 그린 만화 캐릭터처럼 실제 사람처럼 그리지 않고 만화적으로 그린다는 거죠. 만화적으로 그리거나 게임처럼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사람 아닌 것도 이렇게 10,000개, 강아지 형상 10,000개 또는 또 괴물 형상 10,000개 이렇게 파일을 갖다 놓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적인 프로그램, 강아지가 움직여 사람 움직여 동적인 프로그램은 동적인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섞어준다는 거죠. 거기다 배치를 해주면 걔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만화를 제작하거나 만화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파일 구성 방법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만화 그리듯이 만화가는 이렇게 사람 그리고 그다음 강아지 그리고 움직이는 장면 산 같은데 나무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진 파일로 구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 사진 파일도 만약에 산이다 그러면 좀 장면이 조금씩 위에 주인공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로서 화면을 구성해주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광고 사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광고 사진을 파일로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이렇게 전후좌우 찍어갖고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이것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얀 화면에서 찍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파일로 광고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광고 사진 만들어 주거나 또는 동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광고 제작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사진만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광고를 이렇게 출연하지 않고 그렇게 파일로 프로그램으로 이걸 제작을 해준다는 거죠. AI가 발달했으니까 더 쉽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옛날 구린 화면을 우리는 현대적인 화면으로 색깔 보정이라든지 밝음 이런 걸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프로그램 속도를 빨리 하면 그렇죠.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화면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카메라로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TV나 이런 디스플레이 액정에서는 고화질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건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나 이거는 CCD, CMOS 이미지 센서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픽셀이 있으면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보다 섬세한 또 화면을 또 고성능의 화질을 만든다는 거죠. 레이사 레이더에서도 레이사 레이더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거기다가도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 들어가요.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전력까지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목적별로. 그러면 이 픽셀에도 앞으로 디스플레이 액정이라든지 이미지 센서에도 전력을 대중소로 틀리게 목적을 따라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CCD나 CMOS도 마찬가지로 빛의 밝기를 자기가 자율적으로 조절한다는 거죠. CCD나 CMOS다 그러면 원래 빛의 밝기는
10밖에 안 되지만 내가 나름대로 추측해서 50으로 만들어 놔서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색깔은 원래 이 색깔이지만 약간 구린 색깔이지만 내가 색깔을 임의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고급 색깔을 바꿔, 옛날 사진은 현대적에서 바꿔두듯이 색깔도 고급 색깔은 바꿔주고 없던 색깔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없던 장면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없던 파일을 좀 넣어주면 되니까요. 예,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하줄을 고하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하나의 픽셀을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픽셀의 크기가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10분의 1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로 분할해서 그다음 섬세한 화면으로 그것을 색깔의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색깔의 정보를 하나하나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러면 이제 약간 픽셀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다 많은 픽셀이 있는 것처럼 고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어떤 디램 같은데도 동영상 한계를 반도체기에서 디램을 반도체에서 동영상 한 개를 1000개로 이렇게 또는 100개나 1000개로 조각으로 쪼개서 1년번호로 탑재하고 이렇게 암호 설정해서 그거를 CPU가 또 이렇게 동반돼야 되겠죠. 관련 기술들이 D램을 내용적으로 D램이 현재 5개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 준다는 거죠. 정보 처리 역량을 대중소로 해주고 그 안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띄워주는 것, 그 파일을 작은 조각들을 띄워주는 것을 100개 1000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서 동시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동시에 읽어준다는 거죠. 그럼 저장 HDD다, SSD다, 저장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 장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각 조각들을 각각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HDD에 저장하는 것이 10,000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각각 저장을 해주고 현재는 하드디스크나 SSD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그것을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좀 적게 만들더라도 정보 용량이 큰 것과 중간 정도, 적은 정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놓는다는 거죠. SSD 5개짜리 묶음을 대중소로 만들어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동시에 거기다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창고가 여러 군데 있어서 속도를 이렇게 다음 속도가 느리니까 여러 군데로 만들어 갖고 여러 군데 동시에 받아버리는 정보를 받아서 기록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엔비디아에서도 하고 어떤 콘행사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주요한 선로는 광섬유 이렇게 통신으로 가고 거기다가 거울 방식으로 정보를 띄워주고 열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고 그렇게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속도가 저하가 돼요. 그래서 광신호로 보내고 거기서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전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게 조각들을 이렇게 1000개로 이렇게 저장했던 조각들을 1년 번호 붙였으니까 1년번 암호 설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시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것을 통신 선로를 많이 만들어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많이 만들어갖고 각각의 통신 선로를 타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뭐 어떤 데스크탑이나 케이블 TV 같은 이렇게 어떤 TV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동축 케이블 같은 전 세계 규격화되어 있는데 전기선은 두껍고 또는 이렇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거를 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위피만 튼튼하게 해주고. 그래서 현재 있는 뭐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저는 2회선 주세요. 저는 4회선 주세요. 6회선 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그 정보를 하나는 방송으로, 하나는 인터넷 쓰고, 하나는 또 여러 개 목적별로 그냥 분할해 쓴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정보가 나눠져서 오니까 빨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0개로 쪼개갖고 통신선로가 5개니까 5개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빨라져요. 분할을 해서. 나중에 이제 1년 번호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파일을 암호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들이 보더라도 그것을 못 보도록 또는 암호가 자동으로 설정되거나 자기가 임의로 암호를 이메일 주고받을 때 임의로 서로 간에 암호를 자유자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암호를 넣어야지
언제든지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그 다음에 전화 통화 할 때도 유선 전화 구리선이잖아요. 그거를 현재보다 5회선, 2회선, 4회선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면 이것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통신 선로가 많게 만드는 기술. 이것도 이제 CPU 안에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통신 선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구나. 그래서 동영상을 잘게 쪼개갖고 각 통신 선로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뭐 1년 번호 만들어 통신선을 여러 개를 타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발열도 없어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이건 D램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짐 켈러라는 분이 지금 D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는 기술을 쓰시던데 NVIDIA는 아닌지 모르겠네. 그것도 그리고 모레라는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짐 켈러라는 분하고 연합해 갖고 뭘 한다는데 제가 뭐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그럼 100대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슈퍼컴퓨터로 사용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갖고 각각 저장을 한다든지 각각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연산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만 이렇게 합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또는 그렇다면 이거를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만 있는 그래서 마더보드 100개, 저장 장치 100개면 그리고 컴퓨터는 똑같잖아요.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동시에 데스크탑에 어떤 마더보드가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기타의 다른 노트북이나 이런 데도 어떤 마더보드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만들거나 현재 있는 와이파이 장치에다가도 마더보드가 기판이라고 그래요. 기판이 주요 기판, 작동하는 기판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놔가지고 와이파이 한 개를 여러 개로 쓰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워키토키나 스마트폰 안에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의 스마트폰, 워키토키가 있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정보를 나눠서 각각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연산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신다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 기술을 분명히 침해를 고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